일주일간 잠잠하던 전남 동부권에서 어제 오늘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이나 나왔습니다. 권역 내 1분기 백신 접종률은 87%. 다음 달부터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맞은 부위가 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몸살 기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414억 원이 투입된 광양의 전남 도립미술관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국제적인 수준으로도 손색 없는 문화예술 공간,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순천 지역 정가에 논란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도의원 보궐선거전, 이제 본선의 막이 올랐습니다. 금품살포나 무원칙 경선이라는 잡음 속에서 민주당이 수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수시 등 지자체들이 배달앱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메이저 민간 앱보다 널리 퍼져야 성공할 수 있는데 그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15분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순천 도의원 1선거구 보궐선거전이 이제 본선의 막이 올랐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시작됩니다. 돈 경선 논란과 민주당 후보의 탈당 무소속 출마란 진통을 겪은 후여서 앞으로의 양상도 더욱 예측 불허인데요. 서로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후보들 만나봤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한춘옥 후보. 재공모 때 후보를 결정한 민주당은 개소식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동참하면서 여당 후보를 부각시켰습니다. 한 후보는 농협에서 반평생을 근무했다며 섬기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민생 해결사 똑순이 한춘옥이 엄마의 마음으로 새로운 정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한 후보는 장날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며 민생 해결사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천지구 공공임대주택 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들을 위한 지원책도 약속했습니다. 오천지구 공공임대주택 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소속 조윤식 후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민주당 공천에 원칙이 무너졌다며 무소속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주 후보는 두 번의 순천시 의원을 지낸 정치적 경험을 부각하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저는 두 번의 순천시 의원과 부의장을 지내면서 값진 정치 경험을 쌓았습니다. 주 후보는 전통시장을 찾아 어려움을 겪는 아랫장 지원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천지구 아파트 분양 전환 문제 해결과 민원 출장소 설치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먼저 건설 원가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서는 민관학이 함께 참여한 분양가 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재공모, 탈당으로 갈등이 표출됐던 순천시 제1선거구. 오늘 4.7 재보궐선거에서 조직력의 민주당과 정치 경험의 무소속 후보 간 2파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와 순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에 따르면 여수 산단 모 업체 직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해당 확진자의 가족 한 명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들 확진자를 순천의료원으로 이송하는 한편 확진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 직원 등 접촉자를 상대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순천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던 시민 한 명이 자가격리 중 진행된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돼 순천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처럼 끊길 듯 끊기지 않는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가능한 빨리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 체계를 갖춰야만 합니다. 네, 현재 지역은 1분기 접종률이 9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지역 내에서도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 1호로 설치된 지역 예방접종센터인 목포 실내체육관. 각 지역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될 담당자들이 모의 접종 대상자가 됐습니다. 체온 측정과 소독을 마친 뒤 예진표를 제출하면 의사가 직접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우선은 여기 팔에 맞을 거고 주사 맞은 부위가 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몸살 기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몸 상태에 따라 15분에서 30분의 이상 반응 관찰 시간이 정해지고 접종센터 내 제조실에서 미리 해동과 희석을 마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현재 목포와 순천, 여수 등에 설치된 접종센터는 다음 달 15일까지 22개 시군에 모두 설치될 예정. 이상 반응 처치를 포함해 오는 30일까지 각 접종센터에서 모의 훈련도 이어집니다. 모의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지 저희 평가위원들이 다 같이 이제 체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는 돌발 상황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상황에 모든 인력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접종센터에서 화이자를 접종할 대상자는 75세 이상 노인과 시설 입소자 등 26만 3천여 명. 섬 지역 고령자들은 운송이 쉬운 아스트라제네카로 바뀌었지만 직접 접종센터를 방문할 수 있다면 화이자 백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남의 1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87%를 넘어선 가운데 여수와 순천 등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강진에 이어 전남에서 두 번째로 여수시가 공공배달 앱을 출시했습니다. 주문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지금까지 출시된 공공개발 앱 상당수가 반짝 흥행에 그치고 있어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넉 달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출시한 여수시의 공공배달 앱입니다. 주문 수수료가 1.9%로 최대 10%가 넘는 민간 배달 앱에 비해 크게 낮고 지역 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과 이용자 모두 만족할 만한 요인을 갖췄지만 기대만큼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등록된 업체 수가 민간 배달 앱보다 크게 적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인지도와 마케팅, 사후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민간 앱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출시된 공공 배달 앱 상당수가 초반 반짝 흥행에 그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특수 속에서도 이용객이 오히려 줄어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주문 건수 이런 거는 아직까지 미비한 것 같아요. 민간 배달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은 가장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여수시는 공공 배달 앱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수를 늘리고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해 할인 이벤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데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 배달 앱 출시를 검토했다 백지화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경쟁력에서 다 많이 떨어지죠. 점유율이 1%대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공공앱을 해야 되는지. 공공 배달 앱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시했던 군산시의 경우 가맹점을 일반 생필품 판매 업체까지 확대하며 기존 배달 앱의 틀을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차별화를 통해 자생력을 갖추지 않으면 공공 배달 앱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세금이 끊기면 자체적으로 굴러가기가 힘들 거예요. 강진과 여수에 이어 도내 다른 지자체들도 공공 배달 앱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졌던 막말 논란에 대해 전창곤 의장이 권오봉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 의장은 오늘 입장문에서 추경 예산안 설명에 집중해달라는 요구에 반감을 갖고 권 시장이 공격성 발언을 한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허물쳐서라며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장은 이어 의회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아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면서도 시의회와 의장에게만 화살을 돌린 공무원 노조의 성명은 공정성을 크게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전 의장의 입장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조롱성 발언에 대해 권 시장이 정당하게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1,4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에 결정하자는 의견이 55%, 의회, 시민사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4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외부 기관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라며 시의회도 더 이상 민의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갑질 의혹이 불거졌던 순천 모 고등학교 교감이 교육청 감사 결과 중징계 소견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의 사적인 용무에 동행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순천 모 고등학교 교감에게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학교 법인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전국에서 전남의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갔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모두 23만 9천 명 전입하고 24만 9천 명 전출해 결과적으로 1만 명이 순유출됐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전북 8천 명, 광주 6천 명보다 앞선 것입니다. 전남의 연령별 이동은 20대가 1,990여 명, 10대 1,300여 명으로 순유출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내 산불 발생이 봄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도내 168건의 산불 가운데 3월과 4월 사이 발생건이 53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의 봄철 산불 피해 면적도 모두 13.9헥타르로 전체 피해 면적의 41%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 18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 1,450여 명을 투입해 산불 취약 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도내 산림 428개소 15만 4천 헥타르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2021 K-팝 슈퍼콘서트 개최지로 순천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10억 원 규모의 K-팝 슈퍼콘서트는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올 4분기에 전남형 신한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교통 여건과 관광 연계성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지난 18일 평가를 통해 순천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K-팝 콘서트는 오는 10월 말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저류지의 주차장과 팔마 종합운동장에 보조 무대를 마련해 인원 분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순천시 해령면의 한 공장에서 화학 반응 탱크를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안전 규정 준수 여부와 시설 고장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3년 가까운 공사 끝에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400억 원이 넘는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됐습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 만에 첫 미술관이자 지역 문화예술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온오프라인으로 성대한 개관식을 갖고 개막 전시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가 414억 원을 들여 옛 광양역사 자리에 신축한 도립미술관은 9개의 전시실과 200석의 대강당, 교육실과 카페, 도서실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항온 항습 보안 기능을 갖춘 수장고와 원본의 색을 충실히 재현하는 최고급 조명은 시설과 규모 면에서도 국제적인 수준입니다. A형의 명성에 걸맞게 문화예술을 꽃피우고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도의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낼 도립미술관은 지역의 시간과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변의 풍경과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일상 속의 친근한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라는 주제의 개관 특별 기획전은 이런 미술관의 비전과 방향성을 강조하면서 전통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기획이 돋보입니다. 한국과 프랑스, 캐나다 작가 13명의 작품이 오는 7월 말까지 시 공간을 초월해 특별한 위로와 공감의 시간을
도민들에게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술관 개관과 함께 광양시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으로 조성한 두 동의 광양예술창고도 지역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계의 오랜 염원이던 전남의 첫 미술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